다들 저도 몇 번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본인만의 이제 약간 규칙을 정해요. 상품 팔 때. 네네. 상품명을 할 때 뭐 약간 고려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과거 처음 위탁했을 때는 상품수 대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썼거든요.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옛날에는 좀 리스팅이 그래도 상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판매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전략을 썼었는데 이렇게 제가 제조사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를 쓰면서 애초에 전략은 그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의 대형 키워드를 내가 잡지 않으면은 승부를 볼 수 없겠다. 이제 반대로. 네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 키워드만 썼습니다. 오히려 네네. 소위 말해서 도매스 거 긁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물론 자잘하게 팔 수 있는데 이제 주력으로 키우려다 보니까 대형을 안 먹으면 네.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간 거군요. 네네. 소위 말해서 정말 경쟁도 심하지만 조회도 많이 되는 네. 키워드들을 상품명에 넣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대형 키워드도 여러 개잖아요. 네네네. 다른 것까지 각이 붙이기는 애매한가요? 어때요? 그게 예를 들어 카테고리별로 이게 비슷한 키워드여 보여도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쓰면은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포기해야 될 게 생기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포기하고 한쪽으로 몰아준 다음에 제일 큰 키워드를 먹게 되면은 그 밑에는 알아서 따라와가지고 진짜. 예. 맞아. 그 제일 큰 거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형 키워드의 기준이 1에서 10만을 네. 본인은 딱 기준으로 하시고 예.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얘는 꼭 먹어야겠다 네. 라고 해서 처음에 그러면 이제 들어갈 게 썸네일이에요. 네. 썸네일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어쨌든 시선을 이끌어야 되고 어쨌든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썸네일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썸네일에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세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 승부입니다. 불변의 진리. 네. 세 개가 뭐냐면은 응. 사람, 어. 애기, 음. 동물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눈에 띄고요 일단. 이 사람의 무의식에 본능적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친숙한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는 제 썸네일에 무조건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쳤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의 배경이 뭐 보통 하얀색이라고 치면은 전 반대로 갑니다. 무조건 눈에 띄게끔. 그럼 이 컷들은 합성했어요 보통? 예, 그냥 포토샵으로 구성해서. 최대한 그래도 정감 가고 네. 클릭하게끔 네. 모든 제품에 이걸 넣으려고 이제 하고 있겠네요. 네. 근데 이 공부하면 또 재미나는 거 있습니다. 참 예를 들면 타깃이 일단 소비하는 층이 뭐 몇십 대의 여성이다. 여성이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남자가 많이 산다. 그러면 여자가 낫고 맞습니다. 여자가 많이 산다. 남자 사진이 나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역시 대표님 짬바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거 안 넣으신 분들은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넣으시고 가운데 제품 넣으면 또 되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제일 중요하면 이제 당연히 상세 페이지죠.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하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카테고리 말고 거기서 따라하면 사실 티가 많이 나니까 다른 전혀 상관없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잘 파는 분들 거를 좀 정리를 해봐요. 좋은. 색상이랑 디자인이랑 그런 폰트까지 해가지고 그걸 한번 가지고 오는 거로 테스트를 하고요. 저만의 방법은 간다마 사노리라는 사람이 일본 어떤 그런 마케팅 컨설팅에서는 좀 되게 구루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파소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블럼,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하고 솔루션을 주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네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만의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제일 상단에 일단 공감하고 막 호응할 만한 카피를 넣는. 네네네.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후기를 그 다음에 넣을 수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 좀 길게 만드는 편이신가요? 저는 무조건 길어야 된다. 진짜? 파입니다. 이게 또 아니잖아요. 그치. 네, 짧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와디즈 스타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끝판왕이거든요. 거기 가면 그냥 소설 한 편 읽어야 딱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의
구매를 하게 하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는 어떤 음. 마케팅의 용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싼 걸 파시게 되면은 음. 그 안에서 더 많은 설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 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메인으로 삼는 제품은 어느 정도 돼요? 재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을 때는 27%. 아 진짜? 네. 오. 물론 신규 고객을 끌어오는 게 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어떤 브랜드든 어떤 상품이든. 음.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재구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구간. 재구매를 하는 건. 그리고 여기서 아낀 돈을 신규 고객을 가지고 오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구매는 사실 뭐 그분들한테 제가 설득하는 돈은 많이 안 들거든요. 그 작업을 요즘엔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도 하세요? 뭐 식품 쪽으로도 밀키트로도 판매를 하는데 음. 그것 때문에 이제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브랜드 자체에 좀 팬이 있으면은 오. 팔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팔리긴 팔려요. 하면 아 진짜? 그냥 약간 뭐 불쌍해서 아니면 재밌어서 막 사주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키면은 노출이 되니까 아 들어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할인 이벤트도 해야 되거든요. 싸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팔리고 또 뭐 라이브를 키게 되면은 기존의 고객들한테 푸시를 또 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판매는 무조건 일어나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품목이면. 그렇죠. 요즘 라이브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서 뭐 라이브 커머스도 일종의 뭐 마케팅이니까 예. 마케팅을 조금 들어가 보면 네. 광고를 하시나요? 네. 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광고 혹시 어떤 거 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 검색 광고 하시고. 하고요. 이제 저는 좀 체험단 쪽으로 많이 합니다. 아 진짜? 네. 사실 이 체험단으로 직접적인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이 씨앗을 뿌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 매개체로 쓰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좋다 하긴 어렵지만 네네. 계속 눈에 띄게 한다. 네네. 그렇죠. 그것도 마케팅이지. 눈에 띄면 계속 정이 가거든요.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어떤 제조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뭐 패키지 바꾸고 로고 바꾸고 해서 보내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좀 고객의 니즈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우리 상품, 진짜 내 상품을 만드는 게 또 다음 플랜입니다. 그렇지. 그럼 마진도 높아지고 네. 다음에 또 진짜 제조한 제품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어떤 제품을 또 아니지 캠핑도 있잖아. 예. 하다가 그러면은 캠핑을 추가한 거예요? 네. 캠핑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캠핑을 실제로 좋아하세요? 이것도 이제 반려동물이랑 똑같은데 캠핑을 안 가지만 된다 해가지고 시장이 커진다. 네,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반려동물을 그냥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키워봤어요. 그래서 키워본 거야. 네네, 이걸 내가 해봐야지 좀 더 애착이 가고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서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을 안 좋아했으면 사실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캠핑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장이 커졌다라고 해서 들어갔고 제가 그리고 캠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팔고 나서 네네네. 본인 제품도 하나 가서 써보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전 잘 맞더라고요. 브랜딩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옛날 내 생각은 그냥 셋이니까 잘하겠지. 나 혼자 너무 하다가. 아까부터 계속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용의 꼴이라는 단어인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뭐 반려동물 카테고리나 캠핑 예.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확 떴다, 뭐 뉴스도 많이 네. 나오고 뜨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용의 꼴이 전략이 뭔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용의 꼬리의 카테고리에 그렇게 들어갔고요. 근데 거기서 제품을 찾을 때는 뱀의 머리를 찾아요. 메인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에서 진짜 제일 큰. 근데 사실 거기서는 저는 좀 제 아직 레벨에서는 비비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뒷전에 있는 제품들에서 내가 1등을 하자.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제품을 찾을 때 반대로 찾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해요. 지금까지 되게 피보팅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속 새로운 것도 시작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뭔가 시작할 때 초반에가 굉장히 조급하고 수익이 날 때까지 불안함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들을 어떻게 보면 피보팅 하실 때마다 계속 겪어오신 건데 네.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 뭔가 가장 늦게 수익이 난 건 어느 시점이었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항상 배고팠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잘 없었어요. 이 기존 파이프라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잘 되면은 피보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계속 배고픈 상태라서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날 때까지 보통 몇 기간이 어느 정도를 이렇게 힘들게 견디셨나요? 저희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작하고 한 달 안에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뭔가 무엇이든 간에 반응이 나오면은 이건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더 키우면 더 잘 될 거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뭐 기다려볼 가치는 있겠지만 저희는 좀 선택을 배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이 한 달 네네네. 빡세게 해보기. 네. 스마트 스토어도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매출이 막 안 나오고 판매가 아예 안 되고 막 그랬으면 접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자마자 이게 팔리고 하니까 이거 된다, 키우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 가격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수익이라는 게 있으면은. 네네, 뭔가 반응이라는 게 있으면 시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그런 면에서는 도매 사이트 걸 잘 긁어다 올렸는데 그게 그냥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반응은 바로 오는 전략이라